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이 채널을 들으면서 얼마나 웃고 공감하는지 모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새 엄마에게 키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서로에게 적응하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제 어릴 적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에 열중하셨는데 힘들어 하셨을 텐데 고모가 돌봐주셨어요. 어릴 적 저는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제가 고모를 엄마로 알았어요. 고모는 어릴 때부터 아빠보다 7살이 많으셨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어느 정도 자식들을 다 키우셨다. 그로 인해 매일 집에 중요한 존재가 되어 나를 돌봐주셨다. 고모 또한 너무나 좋은 분으로 일을 가능케 한 것 같다. 나도 어른이 되어 자식을 낳으면서 고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깨달았다. 어린 시절 고모와의 기억 중 하나를 공유하자면 사촌 형들이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엄마로 믿고 있던 고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사촌 형들과의 대화에서 큰 갈등이 있었고 이에 고모가 말해주신 말에 반응했다. 하지만 그 이후 울음을 터뜨리며 고모가 매일 집에서도 잘 쉬고 계신 모습을 보며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았다. 당시에는 7살이었고 사촌 형은 대학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고모가 제게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도 저를 챙겨주신 고모에게 감사하다. 매일 같이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셨다. 밤이 깊어서 잠이 들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셨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또 나를 돌봐주셨다. 고모의 자식들은 나를 미워할 리가 없겠지? 지금도 서로 많이 보고 지내고 있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속상했다. 진짜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아이들을 키우느라 우리를 버려두고 말야. 하하,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만 나도 엄마가 옆에 계셨으면 한다. 너에게 70이도 많이 느껴진다. 형, 당연하겠지? 이해해. 진짜 고모가 평생 바쳐도 모자랄 사람이 없어. 고모가 있었기에 나도 아무 탈 없이 자라난 것 같아. 맞아, 우리 엄마는 그때 너만을 보면서 고생을 했었어. 두 눈에는 핏덩이 같은 2살배기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이젠 이미 많이 지난 일이니까 추억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고모의 손에서 자랐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고모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갑자기 먼 곳에서 배신감에 휩싸였어. 고모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고모는 정말로 어떤 잘못도 없는데요. 학교 친구들이 고모에 대해 덤마라고 부르며 얘기할 때 찔러서 이야기하고 나서서라니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니네 집에서 떡볶이 먹으면 안 돼. 니네 엄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 니네 집에 가면 안 돼. 우리 집에서 말하는 이야기였죠. 고모 아빠 나한테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니네 엄마인 줄 알았어. 나도 엄마라고 알았는데 고모는 아마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셔서 제게는 엄마일 줄 알았어요. 너란 큰 사람이 언제 알게 된 거야? 7살 때 처음 들었고 계속 의심했지만 최근에 다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말해줬어. 제대로 누나로 그동안 고모에게 원망이 있던 시기엔 구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었어요. 하지만 고모는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키워왔고 제 아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사자여 아침 선술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고모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아버지는 한수가 마음 풀릴 때까지 화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후 계속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초란 행세계의 선한 여성을 데리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 여성은 파경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분처이셨어요. 한수는 파경차를 보고 황당해하며
아버지는 한수에게 새로운 엄마가 돌봐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고모는 우리 집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결정에 한수는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와 새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모가 더 좋은데 고모가 우리 새 엄마가 되면 안 돼요? 낯선 환경에 너무 놀란 나는 고모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과 새 엄마가 생겼다는 충격에 빠져 말도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고모가 더 이상 오지 않아서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와 새엄마는 아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한 후 고모는 떠나셨습니다. 약 1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신 고모와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고모가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말에 고모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떼쓰고 울기도 했었죠. 새 엄마라는 분이 많이 노력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교를 다니고 집에 와서도 말도 잘하지 않고 방에만 앉아있던 날이 지속되었을 때 새 엄마께서 학교 앞에서 찾아오셨었죠. 1학년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나왔는데 저를 보고 손을 흔드시게며 수야, 이제 끝났어. 배 안 고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은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엄마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시절의 창피함은 잊을 수 없어요. 새엄마가 생긴 것이 죄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물어보자 새엄마는 말씀하셨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새엄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새엄마 여쭤보자. 한수야, 너도 이제 엄마가 생기는 거야. 한수 대답하면서 축하했어요. 너네 배고프지 않아? 여기 앞에서 떡볶이 사줄게. 같이 갈래? 친구들이 고마워했어요. 마침 떡볶이 먹고 싶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새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학교와 분식집으로 갔어요. 맛있는 떡볶이와 튀김까지 사줬어요. 그때까지 어색해하고 심통을 부린 나는 이상한 느낌에 떨었어요. 새엄마가 친구들을 아주 잘 대해주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기쁜 한편 깊은 그리움이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새엄마와 나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수 씨는 뭐를 좋아해요?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고기를 좋아해요. 삼겹살을 좋아해요. 새엄마가 많이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삼겹살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잘 됐네요. 그럼 우리 자주 삼겹살 먹으러 가요? 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세요? 아줌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 한순이 아빠를 소개시켜 주셔서 왔어요. 한수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아줌마가 다 대답해 줄 거예요. 갑자기 왜 나의 새엄마가 된 거예요? 아줌마는 아기가 없어요. 아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상 헤어져서 살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좋은데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한수가 엄마가 없다고 해서 아줌마가 아주 잘 보살펴주고 싶어요. 아줌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아까 친구들 사줘서 감사했어요. 우리 한술 정말 착한 아이였어.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지금은 아줌마가 어색하고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 서로 최선을 다해보자.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보자. 아줌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 그렇다면 다 말해줘요. 아줌마는 한수가 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어? 정말 알겠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새 엄마가 왔을 때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고모가 떠난 그리움을 새 엄마가 채워주려 노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노력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평소에 아버지는 거의 말도 없으시고 일도 늦게 끝나서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데요.
대신해서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새 엄마라는 존재가 이렇게 꼬마 오신분인 줄 처음 알게 됐어요. 고모가 떠난 후 새 엄마가 그 빈자리를 꽉 채울 수 있었어요. 남지 않았던 가정의 따뜻함과 풍부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친구들을 초대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와 새엄마의 사이도 훌륭했어요. 언제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새엄마가 어딘가 그립지 않으세요? 멍하니 단 생각에 잠겨 계신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거나 음식을 사 먹을 때 비 오는 날 학교에 마중 나오시는데 항상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것을 정말로 골똘하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말을 걸어보려던 순간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후에야 새 엄마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중학교 재학 중이었을 때 아버지와 새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아이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일이죠. 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큰 소리로 말하고 싶었어요. 내 딸을 내놓으라고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그 아이에게 피해가 가겠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다 그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언젠가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고마워요, 남미 씨.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많이 노력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자고요. 새 엄마와 아버지가 얘기했던 내용은 새 엄마에게 딸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다른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새 엄마가 다시 그 딸에게로 갔다면 어떡하지 생각도 들었죠. 제가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새 엄마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집안에서 새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새 엄마가 항상 내 곁을 지켜주시고 처음처럼 잘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엄마는 제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고 우리 사이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잘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연애를 경험하고 선배와의 갈등도 겪으며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성숙해진 시기에 친구를 통해 유학 중인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발랄한 성격과 열린 마음을 가졌고 우리의 첫 만남부터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자 하는 소개팅의 매력도 느꼈습니다. 어머나, 그렇죠. 그럼 저도 천천히 알고 싶으신 거죠? 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중학교 때 외국에 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 말씀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거기는 막상 해야겠다라고 막 내뱉어야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긴 그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얘기 싶어 할 때 참지 않고 직접 말해줘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제 스타일도 바꿔보려고 노력했죠. 혹시 불편하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요, 아무 상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 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녀의 매력에 이끌렸어요.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그녀는 날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어요. 점점 빠져들게 되었죠. 한번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고 물어보았더니 의외로 급작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도 있었어요. 그냥 그녀와 이야기하고 만나는 게 참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그녀와 대화하지 않으면 삶이 지루해질 정도였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그녀도 내게 매력적이었어요. 열성적으로 말해준 다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그녀와의 연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데이트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흥분되는 기분이 들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설레임이나 떨림만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졌죠. 아마도 우리의 연애는 너무 티가 나서 새 엄마께서도 눈치채셨는지 우리 한수 좋은 일이 있구나 라고 물었지요. 그래,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내가 연애 중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엄마가 어떻게 엄마냐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너무 티나고 너무 화목하게 연애한다면 그런 반응이겠죠? 너무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이전에 느낀 연애의 감정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정한 연인을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 확실히. 그래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함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감정은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 한수 정말 축하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창과 새로운 엄마는 누구보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소개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이도 앞선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30 즈음에 그녀와 함께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녀는 쿨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후 양쪽 가족을 소개하러 갔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품고 반겨주셨습니다. 멋진 신부와는 다르게 그녀의 부모님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품고 반겨주셨습니다. 신부는 부러진다고 해도 점심을 만들어줍니다. 겉모습보다 만두부터 시작해서 찜 한 가지만으로도 배부르게 할 정도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점심 한 끼만 가볍게 먹든 잡채, 전, 가자미 찜 등 차고 있는 음식들이 엄청납니다. 끝까지 함께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동안 차분한 아버지도 그녀의 발랄한 성격에 반가워하며 웃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러진다고 해도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녀는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굽히듯이 놓인 잔치상의 음식들을 많이 차례로 옮기더니 여자친구는 다행히 입맛에 맞았는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제 입맛에 완전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이거 예술이에요. 와, 이 정도로 입맛에 맞다니 정말 신기해요. 4년 동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혹시 이런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외국에서 산다고 해서 국적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너무 보기 좋고 예쁘다. 맛있게 먹어주고 찬사도 쏟아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많이 먹고 집에 가야겠네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아요. 저 여기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이상하게 저희 부모님이랑 입맛이 좀 다르네요. 아, 그래요. 대부분 부모님과 입맛이 비슷할 텐데 신기해요. 성격도 다르게 차분하신 스타일이시네요. 다들 주원 씨랑 닮았다고 하셨어요. 아,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이별 인사를 나눈 뒤에는 상견례도 치르고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이 둘 보인 코 아이 된 바이시 데이오 타우 콰 에모티 비유 코 아이 더 코 더 기바이시 투 콩타이마 코 아이 유시치 에넝 보이 바이시 니 데이하이 두어 트레이노 콩 더 트렌 코이 보이냉 룩화민 사우바이남 비오토이 더 티아로 라이 콩 바이시 투 도 비에이팀 세이수 투추 트롱 토이 지연 두 모이콘히 지오 비오 모이 비에이미 모이 베트 디에 유티아로 넌 캥생 맥두 콩코 지아이 로이렉 지오어 호 투 에모티 토이 디엠 나우 두 비오 토이 베트 디에 유 에노아이 조 비이미 모이 사오 카이 콘세트 비에이 캠세이 티우시 지연 보이 한 육화 비오 토이 더 에노아이 엠 오이 사우 엠 나이 에노아이 누더 보이미 미 콩파이라 누오이 타트 사오
미라 누오이 타트된 CA 도이 된 조칸 비에이라 누오이 누텐된 보이칸 사우라이 파이 NOI 조비 미 누더 룩2 코 아이 NOI 식스한 콩 바이에트 미 노 누더 나우 콩 바이에트 미민 코 툭수 타트 콩 넌 키프토이 된 기어 에모티 누오이라 타트 헤이 콩 칠식스 호 타트 보이안 도옥 콩 와이 캔 두라지아이 미라 누오이 조싸우 그만하자고 했어요. 당신이 뭘 할지 상관없어요. 아내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종종 했어요. 새엄마가 착하지 않다고 했을 때 뭔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확한 얘기를 듣기 위해 아내에게 요구했지만 아내는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이 이상했고 아내의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솔직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했고 참지 못해서 새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힘든 일이 있으세요? 나도 힘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매일 똑같아요. 일하면서 애들 기르느라 힘들어요. 최근에 어머니가 과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대신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불평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고 있어서 속상해요. 아니야.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요. 키우면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다 이해해. 100번 1000번이고 다 이해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머니, 복수의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건 아니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시면 제게 꼭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일엔 무슨 일에 일 하나도 없어. 일순이가 신경 쓸 거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이해해.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난 다 이해해. 100번 1000번이고 다 이해해. 내가 죽일려니 찌예요. 근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그게 무슨 3000. 아니요, 어머니가 도대체 뭘 잘못하셨기래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아,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외적인 나 시장 가봐야 되는데 깜빡했네. 나 먼저 일어날게. 새엄마는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어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내의 상처, 새어머니의 잘못 등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내뱉을 시고는 급하게 떠나버렸어요. 저는 더 궁금해지면서 둘 사이 일이 궁금해졌어요. 며칠 밤낮을 새어머니가 한 이야기로 골똘하게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피곤해지고 지쳐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느꼈지만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나도 어딘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아내에게는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심을 내려 아내가 잠을 깬 뒤 핸드폰을 들고 다가가서 친구를 걷어치우고 그 내용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정신없이 눈을 깜박이더니 글을 읽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아껴 갈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는 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지 착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아내의 마음을 고려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특히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요즘 정말 힘들지 않아?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집안일까지 모두 하느라 수고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지 않아? 정말 고생해. 이런 말을 해주면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오늘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기로 해주셨으니까 우리 둘이 데이트라도 가졌으면 좋겠어.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제안해봤어요. 하지만 아내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올 생각은 싫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싫어.
그냥 싫어라며 거절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손주들 봐주시려고 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아내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내 어머니를 착한 척하는 모습도 내가 그냥 싫어.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개한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런 대우하지 마세요. 제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아내는 자신의 방문을 확 쳐 닫은 채로 들어가 버렸고 당황한 나는 아이들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아이들을 보러 오셨는데 거실로 나오시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아내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날뛰었지만 어머님은 또 저를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너무 바빠서 힘든데 괜히 내가 와서 피곤해 보인다. 이만 갈게요. 다음엔 오면 될 거잖아요. 집도 가까운데 멀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내 신경 써주세요. 절대 아내에게 별말 하지 말고 여자들은 다독거려주고 해야 풀리는 법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 아내가 좋아하는 차종, 갈비가 들어있는 것 냉장고에 넣어두고 때가 되면 먹으세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기로 약속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할 말이 없네요.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났지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으라는 어머님의 말에 그저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깊게 고민해봤지만 아무 결론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이 좋은 아내와 나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내도 저만큼 많이 고민하고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속 편한 대화라도 나눠보면 좋을 텐데 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고민하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생일상을 준비해주러 오셨어요. 아내는 가기 싫다며 망설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했죠. 어머니는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부터 잡채, 굴비, 차채 등 정말 많이 차려놓으셨는데 어머니는 땀을 흘리시며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내의 생일이라 손수 준비해야겠다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생일이라 손수 준비해야 한다며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했죠. 아내 역시 특별한 생일상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음식을 먹으며 난리를 부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언제나 희생해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흐리고 어두웠어요. 새 엄마와 제대로 눈도 맞추지 않고 멀뚱이처럼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런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나서 이리 와서 함께 앉으라고 말했어요. 자기야, 이리 빨리 와서 좀 이거 먹어봐. 아니,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와서 좀 먹어봐. 싫어, 난 안 먹을 거야.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난 먼저 갈게.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그 말에 정말 심술 부리는 걸까요? 이제 사과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반성도 없이 무언가를 바라보라고 했지만 아내는 소리를 질렀어요. 식탁 위에 정성으로 차려놓은 음식을 쏟아내고 산상을 모두 헛것 바닥으로 쓸어버렸어요. 더 참다 못해 나도 왜인진 모르게 아내에게 손을 날렸어요. 아내는 내게 한 대를 치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있던 새 엄마는 급히 다가와 안아주셨어요. 어머나, 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이에요. 당신은 때리지 마세요. 저는 맞겠어요. 하지만 싸우지 말아요.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나쁜 속셈에서 태어난 나는 미안하다. 엄마의 책임조차 짊어지지 못할 아이를 낳아 그를 버리고 도망쳤기에 나의 이산 메아리야. 어머니, 어떤 말인지요? 미안해, 아이야. 젊었을 때 범한 죄로 인해 내가 한 가지 뒤바뀐 운명을 알아버려 너희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기 부끄럽다. 내가 만들어낸 죄를 내가 벌받을 것이며 이 못된 어머니가 가진 아들이 그것을 내가 살게 될 것이다. 내 생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죽음을 씁니다.
사이다. 내가 가졌던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발전적인 상황이 개최되었고, 새로운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멍하니 서며,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거듭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은 것은 아내의 생일이 끝난 것뿐입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딸은 생후 2달밖에 안 된 아기를 입양한 것이었어. 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나 어떤 징조를 자각한 당신에게 새어머니가 찾아왔고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 버린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딸의 다리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고 눈치채신 것 같아. 그 점이 그 언저리에 3개나 있거든. 피능 땡긴다고 하더니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황뭔가 느끼셨나요 보더라고.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가 있나 하 이거 자 모닝.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럼 저희 새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제 아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입양 얘기도 말할 용기도 없었고 하고 불쌍한 내 딸, 그렇게 저는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니 그동안 아내가 왜 그렇게 새어머니에게 툴툴거리고 화를 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새어머니는 아내에게 쩔쩔매며 화내지 말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불쌍하고 저희 어머니도 부이상하고 또 장인 장모님도 안쓰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쓰럽다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 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어제 나가신 새 어머님께도 더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죄가 없다고요. 이런 기구한 운명에 놓인 것이 어머니 탓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제게 많은 것을 주셨고 뻥 뚫린 가슴 한 구석을 다시 채워주신 분이라고요. 아내의 생일을 준비해주고 집을 나간 장모님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말도 하지 않고 지냈고 어느 날 새벽에 부엌에 혼자 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안주 없이 술을 마시며 아내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며 가슴 아프게 운다. 여보, 괜찮아. 나쁜 년이야. 우리 엄마를 보고 싶어 해? 엄마를 찾아줘. 괜찮아. 걱정 마. 찾아줄게. 다시 만날 거야. 힘들었지만 괜찮아 아내를 안아주며 새 어머니를 함께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몇 년이 흘렀고 장모님이 아내를 입양했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거짓말같이 새로운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새 어머니는 마당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고 싶었어요. 왜 숨어 있었어요? 우리도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가며 상처와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어요. 우리는 새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머니, 우리 왔어요. 그래, 내 아가야, 밥은 잘 먹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걱정한 얼굴이야? 엄마 없이 잡채나 갈비도 못 먹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너 별미 많이 해줄게. 내 생전 타지 않은 건 오늘 다 먹을 거야. 아내는 새 어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 가족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참 행복했어요. 이런 감동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따뜻함이었어요. 며느리에서 딸로 재회한 아내는 더 이상 며느리로 지내지 않고 딸처럼 어린 척하며 반찬 달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가깝게 살게 됐어요. 아내를 잃고 우리를 찾아낸 아버지도 이제 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셔요. 가끔 주말에 우리 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새 어머니에게 맡겨놓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됐어요. 딸이자 며느리,
아들이자 사비가 된 우리 가족은 화려한 가문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으면 충분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기이한 운명으로 얽히고 있는 이 부분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늘에서 맺어진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의 앞날에는 이제 행복만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기이하고도 운명적인 이야기였죠.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